얘라고 하면 중2병이랍니다. 근데 청소년 시기에 제일 중요한 발달과 첫 번째가 자기 정체성, 즉 자기의 고유성을 확립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나도 남도 똑같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상이라는 거지. 이건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얘라고 하면 중2병이랍니다. 이것도. 그러면 나는 뭘 해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청소년이라는 건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망상에 빠져 스스로를 만화 주인공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망상, 딜루전이라는 거는요, 정신병에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한테도 망상에 빠졌어라고 얘기하는 건 엄청 욕이죠. 오히려 몽상, 백일몽, 그죠? 생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도 청소년 시기 때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선생님들께서는 하이트로메스 많이 보셨을 거고, 그죠? 또 베르사유의 장미 이런 거 보시면서, 나도 만화 주인공과 동시에 많이 했죠. 말이 아무도 안 해준 줄 알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남자 선생님들 무협지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 시대에 재밌었던 만화 주인공하고나 캐릭터를 겹쳐서 보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특히 우리 청소년들만의 문제라고 얘기할 건 없고, 특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감성적인 뇌는 굉장히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뇌는 아직까지 발달 중에 있기 때문에 현실감을 부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위시풀 띵킹을 많이 하는 소방 충족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그 충족적인 사고를 하면 그게 꼭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더 유치한 수준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옆집에 갑자기 소머치 그러다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1학년 저하고 같은 반에 있는 남학생이었는데, 소머지가 거기서 보면 예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 원더우먼, 그죠? 소머지 이런 거 보면 아주 높은 곳에서도 그냥 막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그 집 누나가, 저하고 같은 반에 있었던 1학년짜리 누나가 2학년이었는데, 계단에서 밑으로 그냥 소머지 이러면서 뭐가 쾅 소리가 나서 나와서 보니까 다리를 부러뜨렸더라고요. 이런 경우. 그게 어린 나이에는 현실과 외부 어떤 그 실제가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꿈꾸고 나서 그게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헷갈릴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아주 몽롱해서 계속 나의 기억 착오를 일으킬 때 작화증이라고 해요. 컨파빌레이션이 심한 다른 히스테리 환자분들이 이게 많아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랬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정말 사실이었던 것처럼 기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나왔는데 메이퀸이었다면서요. 우리 경북대학교에는 메이퀸을 뽑질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정신과에 있을 때 제가 경북대 7구학번 그 메이퀸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북대에 다 역사를 뒤져보니까 여대에서만 왜 간혹 뽑지 저희 학교는 뽑은 적이 없는데, 근데 본인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이 꿈과 현실을 착각하는 것처럼, 꿈에서 왜 귀신이 나타나서 엄마를 잡아먹고 막 이런 거 같으면 애가 일어나서 하루 종일 울고 우리 엄마 죽었다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게 정신병이 아닌 거죠. 한 3, 4, 5세, 6세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기의 현실과 외부 세계를 잘 구분을 못하는, 이 원초화라든지 1차 과정 사고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세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케이스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 아직까지는 이 감성적인 뇌가 훨씬 더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저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자신이 우울증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노에프네프린,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됐고요. 특히나 우리 DSM-5로 작년 여름에 국제적인 정신장애 진단 분류 체계가 바뀌었는데요. 꼭 하면 진단받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여자 선생님들 월경 전에 기분 좀 안 좋았을 때 정신과 가잖아요. 월경 전 불쾌장애로 진단됩니다. 우울장애 하나예요. 그 다음 우리 사춘기 애들 기분 팩 돌아져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럴 때 정신과 데려가시죠. 그러면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로 진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너무 남발되는 지금 사실은 현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요즘 들어서 TV에서 생리통 참지 마세요, 약 드세요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게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추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 청소년 시기도 기분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자면 조금 그 정상적인 측면인데 이 부분에만 포커스를 심하게 두게 되면 장애로 진단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오글거리는 멘트를 많이 적어놓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화하다 보면 아까 추상적 사고를 연습하는 걸 즐기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될 얘기를 굉장히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TV에 개그 프로로 SNL 코리아 걸려가지고 중이병 맞고 이런 거 굉장히 재밌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좀 보라, 청소년 상담하면 이거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운을 받아서 봤더니 이런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중이병만 모여있는 학교예요, 거기가. 근데 이제 애들이 그 밑에 놀고 있으니까, 야, 누구야, 너 저기 잡초 좀 뽑아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이병이 있는 애들 중에서 짱이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풀을 입에 딱 이렇게 물고는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누가 잡초와 꽃의 구분을 하였죠? 이러고 딱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런 대사들로 들으면 전부 다 그러니까 온 지구가 막 오그라들 것 같은 그런 멘트들이 계속 나와요. 그걸 보면. 근데 그걸 그냥 희화시키고 우스갯소리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시기의 아이들이 아까 뿅뿅 신발 소리에 즐거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하고 계단 오르락 내리는 거 한 번 애들이 숙달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뻗어서 잘 때까지 오르락 하잖아요. 우리가 애들 그런 것처럼 내가 그동안에는 사고가 잘 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거 되네 싶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기 같은 걸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시화전 같은 데 가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이제 좀 나이 들고 나서 모교 방문을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시화전 학대 한번 가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문집을 쫙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막 오그라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의 청소년들은 이거를 연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하게 나와요. 네. 막 바람을 몰아같이 추운 날은 바람은 어디서 오는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의 어떤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오글거리는 멘트들을 적을 수 있다는 거고 유난히 이성 앞에 서세를 많이 부린다. 이거는 정상이라는 거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현실적인 소설을 쓴다. 개인적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